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는데요.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친숙해지고 관련 교육과정을 접하는 세대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민 끝에 주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잡게 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이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배경과 특징,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 언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은 지금 지구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기술혁명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과는 다를 것이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파괴적 혁신 기술로 점점 더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혁명으로 정의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들과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혁명이란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산업이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해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드는 모든 활동을 산업이라 하며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산업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생산기술과 그에 따른 사회조직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급격한 산업 생산력의 증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동력과 기계가 결합하며 그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온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각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며 지금까지 사회혁신을 주도하였습니다. 시대별 발생하였던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4단계의 산업혁명이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는 18세기이고요. 이 18세기에는 증기기관을 필두로 하는 기계화 기술에 의해 산업과 도시가 바뀌었고 증기기관의 기반의 기계적 혁명이며 산업 및 사회로의 변화로는 영국 섬유공업의 거대 산업화가 나타난 시기가 되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870년대에서 1914년 사이에 일어났으며 대량 생산을 위한 전력의 사용이 특징입니다. 이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기술을 바탕으로 철강, 석유,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졌고 모터, 전화, 내연기관, 전구, 추근기 등이 발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즉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며 컨베이어 벨트 기반 대량 생산, 미국의 최강 대국화가 나타난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부터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가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해 디지털 혁명이 나타난 시기이며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 디지털 혁명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 기업 부상이 나타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스마트폰의 등장과 밀접한 제2의 정보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초연결성 등을 특징으로 한 지능화 혁명이 특징입니다. 이런 지능화 혁명으로 사람, 사물, 공간의 초연결, 초지능화를 통한 사업 구조의 개편 현상이 나타나며 그 결과로는 자율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키워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연결성, 지능화, 자율화입니다. 이 4차 산업 시기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하고 융합하여 신제품 또는 새로운 군을 생성하여 이를 산업화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 체제의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고도화 및 변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1차와 2차 산업혁명은 각각 새로운 동력원의 등장으로 인한 기계의 육체 노동 대체와 전기 에너지로의 전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를 통한 시장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나 3차와 4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및 진화로 인한 기계의 지식노동 대체와 이를 통한 시장 경제의 재편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위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에 대한 산업혁명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계별 산업혁명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적 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 생산의 시작,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통한 생산과 유통 시스템의 자동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계와 제품의 지능화입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책, 신문, 전화기, TV 등에서 인터넷, SNS 등으로 발달이 되었고 생산 방식은 생산 기계화, 대량 생산, 부분 자동화였습니다. 또한 생산 통제는 대부분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IoT,
즉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으로 소통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 생산이며 생산 통제 또한 기계 스스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으로 1, 2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3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과 무엇이 다를까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의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 정보화, 자동화가 특징이며 기계,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즉 CPS라고 하는 물리 시스템과 진화, 자율화, 데이터가 기계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자동화 대비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를 통한 자율화가 주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의 산출과 교류에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있다고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단순한 산출, 축적 및 교류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의 완전한 연결성을 통한 대량 정보의 기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고 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고 융합이 과속화되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생산 소비 패러다임을 뜻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즉, 3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자동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를 통한 자율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연결성 물리적 공간과 인터넷상의 공간이 연결되어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 및 이동하는 것이며 지능화는 집적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을 통해 실제 현실의 사물 제어가 가능한 수준은 되는 것이 자율화고 이를 통해 제품 생산과 서비스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에 대한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CPS, 즉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생태계를 통하여 촉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CPS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상 물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즉 가상 물리 시스템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상 세계와 물리적인 실제의 세계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과 실제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라고 얘기하고요. 이 가상물리 시스템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상공간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의 물리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 도로, 전력망, 공장 등의 사물에 통신, 컴퓨터 등 ICT 기술, 즉 ICT란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건물, 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사이버상에서 물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CPS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보안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응용 분야로 스마트 팩토리, 교통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스마트 홈 또는 빌딩 시스템, 스마트 국방 시스템, 재해대응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즉, 설계는 사물 인터넷이, 생성 부분은 빅데이터가, 유통은 CPS, 즉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서 서비스는 인공지능의 체계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이란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들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차세대 산업혁명을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18세기 초기 산업혁명이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시대이고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상호 교류하는 시대로 사물 인터넷, 가상물리 시스템 등에 의해서 현실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자원 조달에서 설계, 유통, 서비스에 이르는 기업의 공급, 사슬 전체 과정을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의미합니다. 이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여기에는 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3차 인쇄, 자, 이 부분에는 3D 프린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노기술, VR, AR이 있으며 사람, 사물 공간의 초연결, 초진화, 산업, 사회, 시스템 혁신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성, 진화, 자동화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은 물리적 공간과 인터넷상의 공간이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발생하고 진화는 집적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을 통해서 현실 속 사물의 자동 제어가 가능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화는 이를 통해 제품 생산과 서비스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정보통신 기술의 동시다발적 발전으로 초진흥화를 통한 고객의 세분화 및 개인화입니다. 경계가 없는 초연결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마켓 빅뱅과 같은 시장의 빠른 전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진후화, 초연결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현실의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연결됨으로써 서로 새로운 피드백과 진화를 거듭하는 글로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즉 CPS라고 합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 내용에서는 여러분들과 4차 산업혁명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작동 원리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지는 수요 중심으로서의 산업 구조의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서 이와 같은 구조의 개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지능정보기술이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기술들의 발전과 폭넓은 연결성 덕분에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모든 사물과 인간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지, 학습, 추론의 과정을 통한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의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고 도출된 결과값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인 신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숙한 이제 CCTV나 자동차, 가전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이 사물들 간에 서로 센터들을 통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CCTV, 자동차, 가전들에서 센터들 간의 통신을 이루어져서 발생됐던 생성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저장하고 수집된 정보들은 저장, 처리 관리의 과정을 거쳐서 빅데이터화를 시키게 됩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스마트 기술을 뜻하고 이러한 기술들의 연결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 전문가들은 15대 핵심 기술, 10대 핵심 기술 또는 탑 6가지 또는 탑 5 등 다양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클라우스 슈왑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 부분을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스 슈왑이 3가지 분류 관점에서 한 관점에 대한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 단일 기술이 아니고 다양한 이종 기술의 융합, 즉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진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물 인터넷, 5G와 같은 네트워크,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인공지능 등 진흥화 기술이 각 분야의 기반 기술과 융합,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로 디지털 기술, 바이오 기술, 물리학 기술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자, 피지컬, 물리학 기술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연계를 통한 가상 물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뜻이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리는 CPS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 물리학 또는 피지컬 쪽에서 살펴본 예를 들어보면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공학, 나노 신소재 등이 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한 내용은 디지털 기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디지털 기술은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합, 복합적으로 분석하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관점에 있는 바이오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로지컬 또는 바이오 기술은 생물학 정보의 분석 및 기술 정밀화를 통한 건강 진진 시스템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야에서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유전공학, 합성 생물학, 바이오 프린팅 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살펴보고자 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대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분야들에서는 되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앞서서 설명드린 바처럼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 관점 분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들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다양한 매체에서 살펴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기술을 꼭 15대, 10대, 6 또는 5로 나누지 않다라는 점도 차이점이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분류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의 첫 번째로는 사물 인터넷이 있는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IoT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나 관련 매체를 통해 충분히 사물 인터넷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테고 잘 모르시더라도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앞으로 우리 미래의 삶의 방식에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사물들이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핸드폰 및 컴퓨터 등의 무선 인터넷 연결 방식을 넘어서 사람을 포함한 사물, 그리고 무형의 프로세스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사물들끼리 서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며 상황에 맞게 편리한 기능 및 서비스를 수행해 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론 이전에도 인터넷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인터넷과 차원이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한다면 각각의 사물에 센서가 달려있고 모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 없이도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고 특징입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보일러 등이 스마트폰에 연결돼 집 밖에서도 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하고요.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 제어도 가능하게 되죠. 자,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의 혜택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친숙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에 흔히 볼 수 있는 고속도로 수집 장치가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 카메라 등이 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수집하고 또 이 데이터 센서를 통해서 전송하고 난 후에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또한 만약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동작이 감지된다면 혼잡을 피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 경로를 선택하게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이 스스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인근 경찰서나 병원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게 되었죠. 최근에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 의료 시스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심박 조율기를 환자의 심장에 연결해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담당 의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원격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은 의료, 에너지, 전력, 통신, 제조, 운송 등과 같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이동 또는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의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기를 말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포함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웨어러블 서비스 같은 상황은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이식과 같은 신체 부착형, 스마트 셔츠와 같은 의류 일체형, 시계와 밴드 등의 손목 팔 착용형, 안경 등의 머리 착용형, 스마트 약 등의 생체 이식 복용형 등이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서 웨어러블 기술과 또 다르게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M2M,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하는 사물 통신 방식입니다. 이 M2M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정보를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로 통신하여 실시간 상호 전송 교환해서 서로 연동하는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M2M 기술 또한 이미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이나 버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 버스들의 현재 위치를 비롯하여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U 헬스케어 시스템, 집 밖에서도 집안 가전제품의 원격 제어,
또는 집 내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등 이러한 모든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한 분야의 주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요 기술에는 빅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란 말 그대로 방대한 데이터를 뜻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빅데이터는 단순하게 대용량 자료를 의미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빅데이터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해서 목적에 맞게 분석해서 유의미한 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조직의 전략적 의사에 결정할 때 활용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할 때도 또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 모든 용어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자료의 양이 엄청 많고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 간주하고 있다는데 비정형화된 데이터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림, 동영상, 목소리 등입니다. 즉 빅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나 비정형화 데이터의 모든 범위를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은 우리 사회의 이전과는 다른 대규모의 데이터가 발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과 비정형 데이터가 엄청난 양으로 축적되면서 출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는 새로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4차 산업혁명의 키가 됐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됨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에도 아마 빅데이터는 굉장히 친숙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빅데이터라는 것을 현장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 등을 방대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정보를 실시간 도출해냄으로써 새로운 신산업 분야 또는 새로운 분야로 전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러한 빅데이터는 활발하게 여러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제조업, 의료, 교육, 여행 또는 은행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영 전반에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죠.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한 내용은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사람처럼 지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개발한 기술 중 가장 첨단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인공지능은 의외로 역사가 꽤 깊습니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침체기를 겪었고요. 이후에 여러 학자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IBM사에서 개발한 컴퓨터이자 체스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딥블루스가 체스 챔피언과 대결해서 승리를 한 적이 있고요. 2006년에는 딥러닝 기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 교수에 의해서 딥러닝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이 미국의 제퍼디 퀴즈쇼에 참가해서 퀴즈의 달인들과 대결해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할 텐데요. 2016년에는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게임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대결하기도 하였죠.
또한 IBM의 왓슨처럼 암 진단 연구 등 의료용 인공지능으로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뿐만 아니라 금융, 행정,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개발되거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볼 내용은 자율주행 기술이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친숙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란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스스로 운전하는 기술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통신, 센서 기술 등의 융복합된 기술로 각종 카메라와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종합 분석하여 방향을 조작하고 가속, 감속, 정지 등 운전에 필요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구글은 이미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 말에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시작하였고요. 웨이모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를 호출을 하면 자율주행 차량이 고객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고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론은 무선 조종기로 운전하는 원격 조종 자동차와 같이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거나 자율 비행이 가능한 비행 장치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드론도 실생활뿐만 아니라 군사, 영상, 환경, 농업, 의학 등에서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살펴볼 건데요. 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초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바로 이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기술인 하나인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블록체인은 블록이라고 하는 거래 장부를 중앙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요. 각자 개인 컴퓨터, 즉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P2P라고도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peer-to-peer라고 해서 다시 얘기하면 개인 컴퓨터에 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인 컴퓨터 1, 2, 3에서 여러 대의 개인 컴퓨터에 분산을 해서 이를 체인처럼 연결해 공개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한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놓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고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기술로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자, 현재 대부분 거래 정보 저장이 중앙 집중형 서버 시스템에 저장된다면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저장되는 분산형 시스템입니다. 자, 기존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 비해서 효율성,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 투명성에서 장점을 갖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대두되었습니다. 자,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자, 네트워크로 연결된 온라인 공간에서 실체가 없이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화폐이고요. 이미 여러분 실생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국내의 교통에 이용되는 티머니가
가상화폐의 일종이고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가상 공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지급 결제 수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화폐는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암호화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결정되고 유통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최초의 암호화폐로서 현재 가치가 높은 화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술은요, 3D 디지털 설계도나 모델을 기반으로 원료를 층층이 쌓는 방식의 출력을 통해서 입체적인 물체를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3D 프린터는 인쇄 방식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고 있고요. 압출형, 광조형, 소결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방식에 따라서 사용되는 재료 또한 고체형, 액체형, 파우더형들이 있고요. 현존하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들 중에서의 원료들을 합성수지, 티타늄, 고무 등 프린팅 결과물의 강도 개선 등을 향상하기 위해서 유리섬유, 탄소섬유 등을 합친 다양한 소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3D 프린팅은 현재 의료 분야, 항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3D 스캐너는 실물을 스캔, 3차원 형상과 치수를 측정하여 3D 모델링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기입니다. 이러한 스캐너는 볼트와 너트와 같은 초소형 대사물과 항공기, 선박, 빌딩, 다리 또는 지형과 같은 초대형 대상물의 형상을 손쉽게 얻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변화와 혁신의 중점에 서 있는 이 시대에 본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참고 문헌은 지금과 다음 페이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참고 문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더 깊게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